지금 이제 그때 2014년에는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해서 이게 확 이게 국민들한테 확산을 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방통위를 잡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안 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누수들을 틀어잡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언론을 잡기 위해서 왜냐면 이런 게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을 언론이 보도했을 때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 말씀처럼 언론을 틀어잡기 이준석을 안 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결정적인 트리거가 JTBC의 태블릿 PC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TV조선에서 보도한 거예요. 당시에 유상실에서 돈 주고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TV조선에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최순실 인터뷰하고 이런 거 막 쫓아가면서 맞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디든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어디든 당연하죠. 왜냐면 MBC까지 만약에 방문진이 교체되고 물론 이제 아니, 법원의 틀어 막을 판결을 그렇지.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물론 이제 JTBC 태블릿 PC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보는 게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보수 정편들이 돌아서야 돼요. 이제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죠. 이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고 이대로 가다가 자기들도 망하겠다고 생각하면 배신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가능하다고 네. 보시는 예, 겁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그걸 잡아두려면은 정통 보수하고는 항상 연대와 동맹을 맺어놔야 되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정통 보수의 근간을 흔들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그 한일 위안부나 그 강제징용에 대해 답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숭일 사상이 아예 신념화돼 있다는 게 보이는데 이게 10년 전 보수 정권에선 불가능한 공직자 발언입니다.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하고 천년이 가도 가해 피해 관계는 안 바뀐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강력히 대응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런 문제 갖고 보수 진보 간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이견이 없었다. 없었어. 예. 적어도 민족의 문제에 대한 거는 국가의 어떤 정신적 기반이기 때문에 예. 이걸 침해하는 대통령은 적어도 보수 대통령 중에는 민주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발언이 공직자가 불가능해. 그 김문수 같은 사람 발언도 불가능해. 저런 사람 장관 오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들의 진영을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떼거지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이진숙은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는 그 하나의 기존의 보수가 전혀 아닌 보수, 새로운 극우가 등장한 건데 비교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이탈리아의 멜라니 이 정권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하고 이건 프랑스의 르펜이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프랑스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총선을 하는데 극우 집단이 너무 약진을 하니까 보수 진보가 손을 잡은 거예요. 오히려 보수 진보가 연합을 해서 그 응징을 해가지고 저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통 가치를 뭘로 세워야 하는 데 있어서 정통 보수와 정통 진보가 손을 잡고 색깔이 이상한 변종의 극우는 배제시켜. 괴물은 안 된다. 근데 이게 2차 대전 때 노르웨이가 그 나치가 안 된 이유입니다. 당시에 청년 그 우파 운동은 독일보다는 노르웨이가 셌어요. 근데 저런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노르웨이에서 보수 진보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가 나치화가 안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극단주의 그룹이 등장할 때는 보수 진보가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TV조선이나 뭐 채널A나 뭐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하는 지금의 행태나 이런 권력이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약간 변종의 형태로 규정하고 절연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순간에 보도를 할 것이다? 궁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이런 거죠. 지금 현재도 보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동훈에 대한 그 긍정적인 보도는 많아지는 방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보도들이 많아진 게 보도 형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 정권이 계속 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도저히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자기들도 이대로 가서 같이 죽어요. 그럼 같이 망해. 계속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다가 보수 언론들도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선수 교체해서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자기 해야 돼요. 권력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수 언론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빨리 선수 교체해서 다시 정권을 뺏어오는 게 중요하지, 이대로 가다가 같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 정권은 당연히 민주정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절연을 하려고 한다고 한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건,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와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판단이 되면 빨리 선수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때 되면 갖고 있는 걸 다 공개하고 공격하는 보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수 진보가 합리적 세력이 손을 잡고 극단주의를 몰아내는 역사적 경험이 미국에서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의회 폭도들 난입을 선동했고, 그다음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그럴 때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선동을 하니까 그 흑인 시위대에 백인 청년이 자동 소총을 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옹호한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을 그 소집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을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이 업무를 과중하게 뭘 과중하게 했는데. 속전속결로 막 했잖아요. 여기저기. 아니 어제 멀쩡히 보이더구만 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참. 뭐 지병이 있으셨나?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저런 행태가 10년 전 보수 정권에선 불가능했다니까요. 지금은 가능. 이 차이를 우리가 자꾸 확대하고 여기서 균열을 내줘야 돼요. 예. 그래야 합리적 보수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공화당이 절연 선언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극단주의 세력은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비판한 사람들을 그 다음 선거에서 전멸시켰습니다. 16명을 퇴출시켰어요. 예.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언동을 변호했거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싹 전멸시키고 완전히 트럼프의 당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노르웨이 스토리로 가느냐, 프랑스 스타일로 가느냐, 미국식 스타일로 가느냐가 이게 지금 종편이 고민하는 지점이고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갈라져요. 그런데 거기서 그 최근에 조선동화, 특히 제가 보기엔 동아일보가 얼마나 이 정권에 경고를 많이 했습니까? 특히 여사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동아는 이런 어떤 여사를 공격하면서 경고를 했고, 중앙일보는 윤석열한테 너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왜 시중은행 팔 비틀고 무슨 부동산 찍어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수단이 많은데 하나도 안 써먹고 의대 정원은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건 자유주의자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각기 공격 지점은 달라요.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 해서 총선 끝나고 다시 진용을 재정비하고 그러니까 또 헷갈려지는 거야. 이제 또 헷갈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니까 한동훈 띄우기로 그렇죠. 한동훈 이렇게 띄우기로 집중적으로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보수가 지금 갈림길에 온 거예요. 박근혜 탄핵도 보수 진보가 같이 협력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TV 채널에 나가면 다 박근혜 공격했어요.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니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 60명이 찬성한 탄핵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80%가 예. 탄핵안에 찬성했던 거고 이게 어디 특정 정파가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 국민 여론의 80~90%. 예. 그리고 정치도 거기에 맞게 민심을 담게 투표를 한 거지. 지금이야 이제 국민의힘이 버티는데 내가 보기엔 그때 새누리당보다 지금 미국 공화당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거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숙성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유튜브 그 사이에 미디어 환경은 생태계는 많이 달라져서 네.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오마이TV도 구독자가 200만을 향해 가고 지금 몇 명입니까? 이제 감동적이야. 318명. 별로 안 299명에서 지금 여러분 구독과 몇 명 좋아요는 늘린 거야? 사랑입니다. 몇 명 들은 거예요? 299명에서 몇 명 늘은 거? 3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내가 참 예. 그 저기 여러분들은 네. 이 항상 시민항쟁의 맨 앞줄에서 오마이TV가 언론의 역사를 개척해 왔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집회에 나갈 때도 세월호 유족이 있었고 또 진보정당이 있었고 또 오마이TV가 있었고 우리는 그 일종의 동지적 의리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 아직도 일부 양심 없는 시청자들이 이걸 그냥 구독도 안 누르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슈퍼챗도 최진봉 교수님한테만 보내주지 그렇죠. 마시고요. 같이 누구한테 근데 이 다 같이 더불어서. 이 깔딱고개만 넘으면 예. 또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데 뭘 그렇게 그렇죠. 망설이십니까? 빨리 카톡 그렇죠. 에다가 구독. 예. 구독을 눌러라. 지금 김종대 나와 있는데 네. 거의 끝나간단다. 지금 네. 빨리 이 구독 누르래도 그렇죠. 하고 전화들 하셔서 예. 예, 이걸 갖다가 조금 이게 바로 시민의 힘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셔야 그렇죠. 됩니다. 뭘 그렇게 망설이고 그다음에 혼술하면서 제 방송 듣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딱 좋아요. 진짜 어. 분위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내가 아재 방송을 하는 건데 네. 그 혼자 술 처먹지 말고 이걸 공유를 좀 해서 한 200만 올려놓으면 예. 이제 그때 왠지 내 생에 신바람이 생기고 뭔가 사는 게 재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들불처럼 번져야 어. 사실은 그게 유튜브 생태계에 살 수 있는 내가 거라고 혼술 생각해요. 먹으면서 쌍욕이나 하라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감정의 배설구가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으로 가자고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건데 네. 거봐 올라가잖아. 지금 진행이 너무 재밌어서 담배를 못 피시겠다고 남기신 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금연도 추천드리고. 아니 뭐 네. 그것까지는 내가 하는데 그 저기 술 먹고 담배 피자고 듣는 방송이 아니야. 물론 네. 안주거리는 괜찮아. 네. 내 스스로도 잘 맞춰 드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이런 스투피드.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메인스트림에서 그러니까 메인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썰을 풀어가면서 세계 2차 대전과 장보고가 등장하면서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권력의 누수까지 싹 다루는 이런 나한테 필리버스터 시키면 예. 네. 호모 사피엔스급의 그 저술이 나온다니까. 진짜 그 역사와 문명을 통한 아우르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예. 달마대사가 뭐 그렇죠. 그냥 나온 거 그게 수양을 다 해서 나온 거지 네. 그게 뭐 그게 뭐 거저 먹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거. 예. 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오마이TV에서 들으실 수 있고 네. 가장 재미있게 가장 빨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가장 재미있게 하지만 가장 그러니까. 빨리를 원합니다. 내가 하도 이 유튜브가 이게 템포가 빠르니까 네.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 그렇지 가장 진기하고 가장 재밌고 예. 이런 이야기 보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럼 이제 다음 주 예고에만 다음 주 예고 뭐 하실 거예요? 다음 주는 휴가 가요. 다음 주 안 와요 그러면? 카자흐스탄 가신다고 했었나요? 예, 그 카자- 홍범도 장군의 그렇죠. 생가를 방문하려고 거기까지 가는 거지. 내가. 다음 주에? 예. 그래서 한 주는 못 나오는데 예. 그 휴가 가기 전에 구독 누르자. 구독이 투쟁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는 네. 거지. 알겠습니다.